오늘 아침에만 해도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염전에서 갑작스러운 비는 말 그대로 불청객이다. 비 많이 오네. 빗소리에 놀란 길규법 씨가 혼비백산에서 차를 몰고 온다. 그는 병풍도에서 소금 농사를 짓는 초보 연부다. 서둘러 소금밭에 가보니 맺혔던 소금이 이미 녹기 시작했다. 잠시 주춤했나 했더니 다시 굵어지는 빗줄기. 그냥 다 녹아갖고 다 물 다 베리는 거예요. 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어요. 그칠 기미가 안 보이는 비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규법 씨가 찾은 나름의 대책은 어머니 비 많이 와요. 비 많이 와? 네. 지금 갈게. 예 어머니. 응, 그래. 예. 전문가 소한. 친구들 모임에 참석 중인 장인 장모님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 장인어른은 오자마자 비가 와? 다리 땅에 닿기도 전에 대응책을 내놓는다. 얼른 막어. 더 밭에 채워둔 소금물을 빼라는 말이다. 뭐 큰일 나는 거야.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건 열매인 소금이 아니라 소금 농사의 바탕이 되는 물이다. 얼른 막아버려, 선물. 얼른 저쪽 떠나. 밭에 채워져 있는 물은 소금물. 일정한 염도 이상이 돼야 소금이 생성되는데 빨리 껴요. 여기에 빗물이 섞여 염도가 낮아지면 그동안 소금을 만들 수 없다. 물이 묽어지면 밭 자체를 버리는 셈이다. 수락비에 다 녹아버리겠네. 큰일 났네. 아유, 지금 염도는 비상사태야, 비상. 빨리 치워, 기수봐. 소금을 잃으면 오늘 농사만 망치는 것이지만 물을 잃으면 열흘 농사를 망치는 것이니 비상은 비상이다. 소금밭은 각 칸마다 염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길도 도착하는 저장고도 다르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물들에 비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장인어른 홍성 씨는 물 관리를 중시했고 사위에게도 강조해왔다. 아이, 비 오면 먼저 떨어 담아야지. 이러고 비를 맞춰? 아,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해갖고 자꾸 그래갖고 어중충해갖고 저 아버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을 떨어야 다녀야지. 자네 믿고 내가 어디를 가겠는가? 내가 전화 못 받으면 하루 종일 내가 있으려고 있는가? 아이, 뭐 떨어야지. 이 사람아, 자네가 그만 경륜이 있잖아. 지금 비가 이제 좀 그친가? 그러기 전에 다 염전 일을 해놨어야지. 만들려면 또 한 일주일에서 10일 가야 돼. 50년 경력의 베테랑 연부인 장인어른은 소금 농사에 관해선 깐깐하기가 그지없다. 큰 소리가 나자 장모님 영심 씨가 나섰다. 당신 허락 안 떨어지면 마음대로 소금물을 떨지 못하잖아. 이제 와서 막 결서방 타대? 당신은 그럼 내가 결심하는데 잘못했는가? 당신 잘못했지. 잘못했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는가? 자네가 자네가 잘못했지 않았어. 뭐 결서방. 아니요. 마음대로 따라고 누 탔을게. 어? 아이, 앞으로 봐봐. 제가 소금도 많이 내고 돈 많이 내고. 사위에게 난 화가 아내에게 향했다. 순식간에 부부싸움 발발. 아이, 선지가. 길서방 하는 일 그대로 열심히 하면 돼. 앞으로도. 예, 아버님한테 소리 생각 말고. 그리고 아버님하고 저하고 염전할 때도 저는 더 꾸중 들었어. 그래도 길서방한테는 지금 약간이야. 규법 씨는 4년째 장인어른에게 염전일을 배우는 중이다. 장모님은 혹시 사위가 마음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규법 씨는 장인어른의 뜻을 이해한단다. 아버님은 그때뿐이 하이 부르륵 냈다가 그냥 그때 딱 내시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냥 오냐 하면은 일을 배운다는 것보다는 그냥 자취생처럼 좀 감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규법 씨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다 4년 전 아내의 고향인 병풍도로 들어왔다. 장인 장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다며 걱정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큰 고민 없이 도시 생활을 접은 것이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도시 생활에 지쳐있기도 했었다. 소금밭에서 한바탕 소동을 벌이고 난 오후. 이용성 씨가 밭에 나갈 준비를 한다.
웬만한 농작물은 직접 길러 먹기 때문에 신경 쓸 게 많다. 보통 밭일은 아내와 함께 다니는데 오늘은 부르지 않았다. 그런데 나 이러러 가려고. 이러러? 나랑 같이 가야지. 그 혼자 가지 그러면 둘이 가? 혼자 가도 어떻게 얍쳐? 안 돼, 쟤하고 같이 가야지. 사위 앞에서 면박 줄 땐 언제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말을 걸다니 홍성 씨는 괜히 부하가 치민다. 저도 탁겠자만 가요. 아이 안 돼. 안 돼. 오늘 미상심 봐야 얼굴이 이상하네. 왜 그래? 아유 혼자 가. 옆에서 줄을 잡아줘야 농약을 칠 수 있는데 굳이 혼자 가겠다고 고집하는 홍성 씨. 은근슬쩍 화해를 하려는 아내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괜한 자존심이 발동해 아직 받아주긴 실패. 옆에 나란히 앉기도 싫다는 남편. 그러나 영심 씨는 오늘은 남편의 심수를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다. 싸움을 해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것. 이게 40년 차 부부의 평화 유지 노하우다. 홍성 시내는 약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논밭을 경작하는데 거의 부부 둘이서 지어왔다. 그러고 보니 농사일 호흡을 맞춘 지도 40여 년. 이제 남편 손짓 하나면 아내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고 척척 대응해준다. 이렇게 부부가 바다와 땅에서 농사를 지어 부모를 봉양하고 딸 둘, 아들 하나를 길러냈다. 젊어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바빴고 지금은 자식들 걷어먹이고 싶은 마음에 바쁘다. 그날 저녁. 장인어른이 비닐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 낙지야 낙지. 이건 낙지요? 자네 집으로 가서 샀겠네. 이래서 뭐라 하던데 뭐 사이를 생각하네. 자, 하나 먹어. 오, 한번. 수박 먹어봐.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사위.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다. 오, 그래서 아. 아유 오늘 이쁘네. 엄청 맛있네. 먹을래? 먹을래? 먹어봐, 맛있어. 장인어른 홍성 씨 덕에 오늘 저녁은 낙지 파티다. 원기 회복에 탁월하다는 낙지로 피로도 풀고 소주 한 잔으로 가슴 한켠에 있던 서운함도 미안함도 풀어낸다. 아 역시 우리 딸이네. 나는 교수사방 먼저 갈 줄 알고 상당히 가슴이 두근거렸거든. 그래 내 딸이 맞는가 봐 이거. 부모님 걱정에 남편을 설득했고 결국 섬에 들어와 함께 사는 든든한 장녀 윤미 씨. 자, 오, 맛있겠네, 길서봐. 자 한 번 먹어서 정이 없어. 자, 소다 있어, 소다 오면 염치가 아니 나죠. 먹은지 많이 먹어야지. 자, 당연히 제가 드릴까? 그러면 어디 좀. 수박 많이 먹어. 당기. 장인 장모님은 딸 윤미 씨가 부모에게 잘하는 만큼 사위 규법 씨도 예쁘다. 이제 겨우 새벽 3시밖에 안 됐는데 홍성 씨와 영심 씨는 염전 갈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일하러 가는 길에 사위를 챙겨간다. 혜니 아빠. 일어나 가게 염전해. 예? 잠투정하는 두 아이와 씨름하다 밤늦게 잠든 아내 윤미 씨는 고난 잠에 빠져 있다. 행여 아내와 아이들이 깰까 규법 씨는 조심조심 밖으로 나선다. 집에서 염전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해가 뜨기 전 미리 해야 할 일이 있다. 어제 소금 내는 것을 청소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소금판에. 볕 좋은 여름엔 보통 한나절이면 소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매일 수확한다. 소금을 수확하고 난 뒤 빈판도 매일 청소해야 한다. 벨트 좀 채워요. 허리가 아파서 큰일 났네. 왜 아팠는데? 여기 있어. 홍성 씨의 허리 보호대. 허리가 아파 5년 전엔 수술까지 받았다. 일이 적을 때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요즘은 허리 보호대에 의지를 많이 한다.
원래 허리가 약했는데 며칠 전부터 허리가 또 안 좋았어. 보통 소금물을 아침에 채우기 때문에 소금판 청소를 새벽에 한다. 판이 말끔해야 깨끗한 소금이 나기 때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는다. 행여 날파리가 낄까 불도 켜지 않는다. 불편하지만 좋은 소금을 내려는 노력이다. 장인과 장모님이 소금판 청소를 하는 동안 사위 규법 씨는 전날 수확해 물기가 빠진 소금을 창고로 옮기는 일을 한다. 한여름 열대야 때문에 새벽에도 덥다. 일을 시작한 지 1시간도 안 돼 온몸이 땀범벅인 규법 씨. 우리 실수 보약이라도 한 잔 먹여야 되려면 더 힘쓰려면 몸이 시작해서 kil났어. 원래는 자신이 하던 일인데 사위에게 넘긴 게 미안한지 한마디 하는 장인어른 홍성 씨. 슬쩍 사위에게 힘을 보탠다. 장인어른이 앞에서 끌고 사위가 뒤에서 밀어가며 4년. 두 사람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동료가 되어간다. 사위가 합류하고 난 뒤 새벽 일 끝나는 시간이 빨라졌다. 처음엔 밀대 미는 법도 몰랐던 규법 씨가 어느 정도 일에 익숙해지면서부터다. 오늘은 규법 씨가 모닝커피 담당, 장인어른 목까지 타들고 밖으로 나왔다. 그래, 잘 먹을게. 예. 야, 우리 새가 탄 커피 맛있네. 아침에 먹는 커피 참 좋다. 일을 마친 후 사위가 타주는 커피 한 잔. 이런 호사가 없다. 몸에 습관 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이런 시스템이 없고 기계를 안 내고 소금을 저렇게 낼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 줄 알아. 항시 보나 안 보나 하여튼 간에 우리는 좋은 소금을 만들어야 돼. 장인어른은 50년간 한결같이 정직하게 소금을 만들어 왔다. 규법 씨는 매일 장인어른의 소금 농사 기술도 배우고 늘 성실한 삶의 자세도 배워간다. 새벽 일을 다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아침이 밝아온다. 날이 밝으면 가장 먼저 하는 건 날씨를 알아보는 것.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무덥겠고 비는 안 오고 괜찮아. 갑자기 물 실어놓고 또 비 온다는 예보가 나와버리면은 하루 이런 것이 또 헌일이잖아요. 저녁 내 이런 것이 헌일이에요. 햇빛이 강한 한여름은 수확에 바쁜 시기. 장인어른 이용성 씨의 소금밭은 아버지 때부터 55년째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새벽에 씨를 뿌리듯 밭에 바닷물을 깔아두면 한낮이면 물이 증발하고 소금꽃이 핀다. 꽃이 소금 열매가 되고 열매가 커지면 수확을 하는 것이다. 소금 농사는 날씨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홍성 씨 부부는 소금을 하늘이 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큰 욕심을 내진 않지만 요즘처럼 볕이 좋아 소금이 많이 나오면 젖은 소금물을 미는 밀대가 가볍다. 땡볕에서 일하는 남편과 사위를 위해 영심 씨가 찬물을 챙겨 나온다. 내가 엄마 마시고 해도 아유, 떨어질게. 올라갈 수가 없지 없지. 예. 시원하다. 여보, 여기 물 좀 갖고 와. 거기 물 새지 말고 이리 갖고 와. 사위와 장난치는 아내를 보자 세민한 홍성 씨가 아내를 부른다. 길수방 다 줘버리고. 조금 남았네 여보. 이 사람이 길수방 다 줘버리고. 장모가 물 주니까 어머니 물 주니까 맛있다고 5잔 마셔버렸어. 또 핑계는 좋네. 나 한 잔 넘으면 한 잔 넘으면 먹었어. 당신 먼저 갖다 드릴게. 말은 그래도 장모 입장에서야 힘든 일 도맡아주며 장인 장모의 힘을 덜어주는데 살뜰히 챙기지 않을 수가 없다. 염전집에 시집 오고 난 뒤 소금이 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영심 씨. 요즘은 사위가 금이다. 보통 소금밭에 물을 채우고 나면 쉬곤 하는데 오늘은 아니다. 구입 주문이 들어온 것이다. 생산된 소금은 수협에 공판으로 넘기고 남은 건 주문 판매하는데 오늘 판매하는 건
채취한 지 3년 된 뽀송뽀송한 소금이다. 오래 묵을수록 염수가 적어서요. 찾는 분들이 좋아해요. 간수가 그 흐지고 그러니까요. 건조가 잘 돼 같은 무게라도 양이 많은 데다 품질이 좋아 단골이 많다. 요즘 사위 규법 씨는 틈만 나면 아들 태연이를 끼고 산다. 올해 4살이 된 태연이와 새로운 놀이 겸 공부를 하기 위해서다. 우와, 정말네. 규법 씨는 섬에 또래 친구가 없어 교감할 대상이 없는 태연이에게 책은 좋은 친구이자 스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러 갑시다. 가자. 우와. 먼저 책과 친해지게 해주기 위해 노력 중인데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다. 정리 사람한테 공부를 잘해? 태연이 일단 시켜보고 있어요, 아버님. 예? 공부 잘해? 아니, 하고 시켜보는데 잘 안 되네요, 생각보다. 태연이가 태어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커서 글 깨칠 나이가 되다니 참 대견하다. 부엌에선 딸 윤미 씨가 식사 준비 중이다. 가족들이 염전일로 바쁘다 보니 집안일은 자연스레 육아를 하는 윤미 씨 몫이 됐다. 맘마. 윤미 씨는 두 아이의 엄마다. 4살 난 아들 태연이와 7개월 된 딸 태아를 챙기며 대식구 치닥거리 하기가 쉽지 않지만 힘든 일을 하는 가족들을 위해 매끼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상을 차려낸다. 밥상머리는 장모님에게 사랑받는 규법 씨가 유일하게 잔소리를 듣는 자리다. 아니 남자가 저기도 먹고 팝콘 먹어봐. 김치도 많이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왜 이렇게 입이 짧을까? 옆에서 보다 못한 장인이 생선 토막을 밥그릇에 놔줘도 입 끝으로 맛만 보고는 아내 윤미 씨에게 넘기는 규법 씨. 자네 먹어. 아, 또 먹는 것도 시원찮아서 못 빠지고. 저런 문제를 하거든. 그래도 어디서 힘있는 건 몰라. 잡지를 깡다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 염전에서 하는 일은 고되니 장모님은 사위 볼 때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오늘도 밥상머리에 영심 씨의 조용한 한숨이 흐른다. 저녁 밥상을 무르고 사위 규법 씨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대로 골아떨어졌다. 좋아했나 지금. 태아빠. 그제 전에 입고 자란게. 어서 일어나. 깨워도 눈을 못 뜨는 사위. 도시에서 나고 자란 책상 물림이 막노동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까 안쓰럽다. 딸 내외가 들어오고 아이들이 늘면서 영심 씨 부부는 딸 내외에게 안채를 내주고 집 한켠에 작은 방을 하나 마련해서 생활하고 있다. 기수방에 쉬지도 않고 이렇게 피곤한가 잠들었어. 날씨가 더우니까 좀 피곤한가 봐. 아니 나는 기수방이 너무나 짠하니까 아들 같아. 들썩하게 뭐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 저거 저기서 살다가 이렇게 섭외 들어와가지고 당신 하나 돈 받고 있는데 지금 일 받고는 돈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 그런데 이제 제 힘도 들어주고 당신 힘도 들어주고 제일 고생하고 있으니까 지 몫이라 조금 무시라 적금이라도 좀 넣어주고 싶은데 조금만 참으면 이제 또 회복되겠지. 최근 소금값이 뚝 떨어져 적금은 보류해야 할 상황. 자식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마음뿐이라 더 안타깝다. 젊은 나이에 친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소금 내고 소금 바탕에서 소금 내고 집에 와서 그냥 담배 피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도 짠하고 사이. 또 우리 딸내미도 또 이렇게 부엌에서 지 마음대로 사회생활하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서 애기나 키고 밥이나 해먹은 그 모습도 짠하고 모든 면이 짠해요. 부모 마음으로서.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구입 주문 들어온 소금을 챙기느라 창고가 부산하다.
점심 배로 나가는 택배차에 실어 보내려면 서둘러야 한다. 요즘은 포대를 끈 대신 재봉틀로 박아 마무리한다. 응? 한창 작업을 하던 중에 왜 이래? 모르겠어. 바꿀게 아버님. 염전이라 소금기 때문인지 기계 고장이 잦아 예비로 하나 더 두고 쓴다. 새 것으로 해봐도 매한가지다. 이것도 안 되잖아. 그것도 안 돼요 아버님? 응. 경력 50년 차 연부 홍성 씨. 그동안 사용하는 기계는 스스로 고쳐서 사용해 왔다. 오늘도 일단은 고쳐보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총동원하는 중. 그런데 이 더운 날 쪼그리고 앉아 고치자니 슬슬 열이 오르는 모양이다. 안 돼, 안 돼. 이거 손으로 작업해. 일단 작업 중단. 급한 대로 포대는 끈으로 묶어 마무리하고 기계는 나중에 고칠 요량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예. 길서방 고치지 마라. 잘못 고치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도 내가 이제 시간 나면은 굳이 자기 손으로 고치겠다며 신신당부를 하는 장인어른 홍성 씨. 아직은 사위가 못 믿어온 모양이다. 고장난 재봉틀을 상자에 담아 창고에 고이 모셔두는 사위 규법 씨. 홍성 씨는 끈으로 묶어 포장 마무리. 소나기 힘은 예전만 못하지만 야무지게 묶어내는 실력은 어디 가지 않았다. 포장 작업을 마친 뒤 주문받은 소금을 택배로 보내는 일은 아내와 사위에게 맡겨두고 홍성 씨가 먼저 집으로 돌아왔다. 물좀 더 빼. 저기 앞에 거기 있어. 물건을 산 적도 없고 택배 올 데가 없는데 의아하긴 하지만 궁금하니 일단 열고 보는 홍성 씨. 뭐야? 이거 한약이네. 한약. 척 봐도 보약이다. 나무로 보낸 거 아니에요? 버젓이 써있는 이홍성 이름 석자. 내 한약이네. 그래 이거 묻지 마라. 집사람이 내가 한약을 지어다 보냈네. 내 한약. 웬일로 남편 한약을 다 지어온 영심 씨. 역시 아내뿐이다. 성의를 봐서 하나 맛을 보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 쓰다는 한약이 달달한 홍성 씨. 이야, 맛 좋네. 보약 한 봉지 먹고 나니 벌써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다. 홍성 씨가 기력 충전하는 동안 아내 영심 씨가 택배를 붙이고 사위와 함께 돌아왔다. 남편을 위해 이런 깜짝 이벤트를 하다니 인사가 절로 나온다. 당신 고마워. 저기 뭐하고 계셔? 우와, 왜 길서방까지인데? 내일 봤는데 형님 잡쌌어? 하나 방금 먹었죠. 우와, 왜 길서방 약이야? 얘 길서방을 지었어. 아이, 길서방 몸이 야근이 카제 지었어. 전번에 젊은 사람 약을 안 지어야지. 내 약을 지어야지. 자네가 몰라 길서방을 줘. 아니, 너무 야근께 여름에 땀 많이 흘려갖고 야근께 한 대 지었어. 전번에. 그러면 얘 내일 왔어. 아니, 당신 여기 살게 당신 주소지. 당신 한약이 아니라 여기 우리 주소야. 병풍이요, 긴가. 그러니까 당신 한약이 아니라 당신 이름이라. 이런 낭패가 있나? 당신 문장인 줄 함부로 드신가? 내 앞으로 왔으니까 당신이 이제 내가 한약 진 줄알고 내가 먹었지 기쁜 마음에. 여기 서방이라 봐. 응? 네? 몸이 이렇게 약하니까 제가 전번에 나가서 일본에 나가지고 하나가 이제 지었었어. 약 들어보세요. 응? 약을 먹어야지 여름에 땀 많이 흘리니까. 아니 어머니하고 아버님 얘는 약 배터리 드세요. 빠뜨려. 그래 하나 먹어봐. 진짜 안 좋지. 여름에 땀도 안 흐르고 보약이요. 장모님 마음은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규법 씨. 써? 엄청 세. 엄청 써? 네. 한약도 한약이지만 장인어른 보기 민망해 입맛이 더 쓰다. 어머니가 내 먹으라고 약. 아니, 사줬으니까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지. 아이 난감한 거.
본의 아니게 장인어른 기분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아 난처하다. 그날 오후 사위 규법 씨가 무슨 일이 있는지 집을 나선다. 도착한 곳은 염전 창고. 장인어른이 알아서 고칠 테니 손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그 휴대용 재봉틀을 양손에 들고 나왔다. 기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고쳐볼 생각이다. 기분이 별로인 장인어른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그래,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안 되면 박살 내는 거고. 고쳐주면은 칭찬이라도 안 듣겠어요? 표정은 이미 칭찬이라도 받은 것 같다. 아무튼 어떻게든 하다 보니 움직인다. 반응은 보이네. 아싸. 뭐가 되긴 될 것 같다. 과연 땀을 뻘뻘 흘리며 고친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엄마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개인 프로 갖고 진짜 울고 싶네. 아 정말. 처음에 조짐이 괜찮다고 신나서 분해하고 본 게 문제였다. 원래 재봉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덜너덜해졌다. 도저히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인다. 장인어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건만 멋대로 하다 이 지경을 만들었으니 들키면 장인어른의 불벼락을 맞을 터 살 길을 찾아야 한다. 당황한 규법 씨가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은 없애야 돼요. 일단 장인어른 눈밖에 두는 것. 염전 옆 창고는 들킬 위험이 크니 멀찍이 떨어진 비닐하우스에 두기로 했다. 여기는 이제 잘 아버님 오실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숨겨놓고. 일단 숨기고 본 뒤 차차 해결 방법을 찾기로 한 규법 씨. 이제 운명, 아니 장인어른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다. 사고를 친 현장을 수습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장인어른과 딱 마주쳤다. 지은 죄가 있으니 그쪽으론 고개도 못 돌리겠고 안 갈릴 거야? 애꿎은 태연이를 붙잡고 늘어진다. 괜히 찔리는 마음에 자리를 피하려는 규법 씨. 태연아,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러 갈까? 응. 이돈이 사랑해요. 자야. 태연이 거. 이거. 아빠 거. 가자. 섬에 하나뿐인 슈퍼는 태연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태연아 골라. 어떤 거 먹을 거예요? 이거. 이거. 오랜만에 나온 김에 학교 운동장에 들러 놀다 가기로 했다. 섬에 있는 하나뿐인 학교, 증도초등학교 병풍도 분교다. 올해 입학생이 없어서 학교도 병설 유치원도 문을 닫았다. 분교가 생긴 지 70년 만이다. 유치원이 다시 문을 열려면 학생이 3명은 있어야 한다는데 섬에 입학 대기자라곤 태연이뿐이다. 휴교가 안 됐으면은 태연이 학교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 얘도? 네. 얘도 이거. 작년까지는 학교를 운행을 해갖고. 운행을 응. 했는데 안 해도 시설도 괜찮을 건데. 아니면 나가야 되지 않냐 저- 지도로. 지도가 됐지, 강주가 됐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을 돕기 위해 하던 일까지 접고 섬으로 들어온 건데 이젠 다시 육지로 나가야 하나. 태연이가 자라면서 규법 씨 부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고민이 제일 많이 돼요.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도 가야, 유치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크면 클수록 이제 더 공부할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이제 염전, 반, 노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애들하고 놀고 싶은데 혼자서 맨날 놀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안쓰러워요. 병풍도에는 하루 3번 육지와 배가 오가는데 오늘 낮에 들어오는 배는 각별하다.
홍성 씨의 아들 병현 씨가 가족과 함께 들어온 것이다. 아들 병현 씨는 목포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데 부모님을 걱정해 사흘이 멀다 하고 들어와 염전 일을 도왔다. 그런데 요즘은 매부 규법 씨가 있어 한결 마음이 놓인다. 시커멓고 더 많이 탔구만. 그러게요. 형님은 더 갈수록 하얘지는데? 아니 다 왜 노니까 지금 고생 많이 한다. 아, 형님 또 고생 많죠. 아니 아버지 도와준다 고생 많어. 형님 또 고생 많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얼마나 힘들. 병현 씨는 자신이 할 일을 대신해주는 매제를 볼 때마다 고맙다. 빨리 얼른 차로 타. 차로 가자. 더우니까. 아들, 손자, 며느리, 사위, 딸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자식들을 양쪽으로 거느리고 앉으니 홍성 씨는 뿌듯하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날이네요. 아이들보다 수박 자기 먹을 거 자기가 따라하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텃밭에서 마음껏 수확의 기쁨을 누리기. 목포에 사는 손자들의 여름방학마다 할아버지 홍성 씨가 마련해주는 즐거운 이벤트다. 오슬아. 큰 형들이 수박이며 가지며 따느라 신나는데 태연이는 7살 원빈이 형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신이 난다. 뭐 딸래? 태연이 따봐. 태연이 또 따봐. 매일 아빠만 찾던 아빠 바라기가 오늘은 형만 따라다닌다. 또래 친구가 없어 늘 혼자 노는 아들이 걸렸던 규법 씨는 그 모습이 그저 짠하다.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는 형이랑 있으니 넘어져도 하나도 아프지 않다. 자, 수박. 둘. 오, 우리 도원이 수박 맛있어? 엄마도 한번 주자. 잡아봐. 아니 내가 땄어. 꼴이네 꼴. 아이들 뛰노는 소리에 집안이 떠들썩하다. 특히 태연이는 거의 흥분 상태다. 형이 자그마치 셋, 들뜨지 않을 수가 없다. 형님 들어오니까 좋아 안 좋아? 알았어. 잠깐 보자. 오늘은 아빠가 안중에도 없는 태연이. 더 늦기 전에 태연이에게 친구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에 규법 씨 마음이 조급해진다. 처남이 챙겨온 음식에 식구수까지 많다 보니 저녁 밥상이 잔치상 수준. 그런데 규법 씨의 신경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다. 형수님, 애들 공부는 어떻게? 그러게요. 태연이도 내년이면 벌써 5살이네. 유치원도 가고 해야 될 텐데. 이제 이제 공부도 이제 하나씩 가르쳐 주긴 해야 되는데. 유치원 다니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다들 익히더라고요. 유치원은 꼭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유치원 다녀서 뭐라도 보고 느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 할아버지로서는 그게 제일 지금 안타까워. 자신들 때문에 아이들 발목 잡는 것 같아 영심 씨 마음이 무거워진다. 지금까지는 아이가 어렸지만 이젠 적극적으로 뭔가 방법을 찾을 때가 온 것 같다. 다시 시작된 일상. 그런데 아버님 운전 나가셔야죠. 오늘 이러지 말고 내가 어디 나갔다 와. 태연이 유치원도 알아보고. 나갔다 들어왔으면 일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들어왔어? 아직 일을 걱정 말어. 잘 태워. 유치원 문제 때문에 하는데 뭐 일에 신경 쓴 거야. 윤미 씨도 이 문제가 신경 쓰였는지 주저없이 나가보자고 한다. 그 길로 외출길에 나선 규법 씨 가족. 시도 가자, 시도. 아빠랑 지도 갈까? 친구들 보러 갈까? 친구들 보러 갈까? 어머니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잘 다녀올게. 잘 다녀와. 그래 조심해. 그래. 조심하고. 너 태연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이들 조심해라. 가족들이 가려는 지도는 병풍도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로 배로 30여 분 거리에 있다. 병풍도에서 나서 자란 태연이에겐 낯선 곳이다. 친구들 보고 싶어?
주위에 또래가 없는 태연이는 친구란 말도 낯선 모양이다.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은데 부모 입장에서 미안한 마음이다. 염전일도 그렇고 이제 태연이 유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막 왔다 갔다 많이 복잡해지네요. 오늘 외출해서 고민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지도에 있는 한 유치원. 만약 태연이를 유치원에 보낸다면 여기가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좀 태연이 때문에 네. 유치원 때문에 알아보려고 이제 상담 좀. 예. 태연이가 첫 아이다 보니 부부는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애들 보면은 이제 막 오면은 울고 그러지 않아요 혹시? 많이 울어요. 낯선 환경 때문에 많이 우는데 친구가 없었다가 친구가 생기고 그러니까 더 명랑하고 더 좋아하지 않을까. 입학은 저희는 오나무집이 11월 15일부터 내년에 유치원을 보낼 건지 어쩔 건지는 11월까지는 결정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정보를 알고 나니 마음이 조급해진다. 그 시각 홍성 씨 부부가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사위 없이 둘이서 일하는 건 4년 만이다. 힘들어. 아따 결석. 사위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 아유 결석 없이 괜히 힘들어. 나 얼른 오기 전에 얼른 한몇 분이라도 내버려. 네 내버려. 말은 그런데 몇 쌈 못 뜨고 또 한숨. 마음은 젊었을 때처럼 날아다니지만 몸이 따르지 않는다. 당신 힘들어요. 힘들면 서서히 쉬어가면서 자세요. 알았어. 아유 오늘따라 소금 많이 했는데 길서방이 먹고 가버려서 힘드네요. 홍성 씨는 태연이 유치원 알아보고 오겠다는 사위에게 목포에 들러 놀다 천천히 오라고 호기롭게 말했었다. 그러나 50년 해온 염전일이 새삼 낯설게 느껴질 만큼 길서방의 빈자리는 크고 감당하기 버겁다. 그날 저녁 배로 사위네 가족이 돌아왔다. 아침에 사위네 가족이 나가는 순간부터 목이 빠지게 기다리던 홍성 씨와 영심 씨. 손주들을 한나절 못 봤는데 한 며칠은 지난 것 같다. 태연이 책을 한나름 사들고 온 사위는 아이와 공부하느라 여념이 없고 오늘 유치원 알아보러 간 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아무 말이 없으니 답답하다. 다음 날 오후 사위 규법 씨가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다. 아무리 봐도 태연이 유치원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말이 없으니 답답한 영심 씨가 먼저 말을 꺼낸다. 언제요? 팽이에 있지. 거기 팽이에 있지가 있어. 여기서 시원한데요 어머니? 시원해? 네. 내년에라도 뭐 지도로 안 되면 목포라도 가야 되고 어디로 갈 생각을 자기가 해봐야 되겠네. 일단 어머니 말씀 참고는 할게. 일단 지금 어차피 아직까지는 태어난 엄마랑 저랑 고민 중이에요. 태연이만 생각해. 아니 어머니 아니에요. 그 아직까지 계획 같은 거 없어요. 고민 가득한 얼굴로 자리를 피하는 사위 규법 씨. 순둥이 사위가 장인 장모 때문에 제대로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아 심란하다. 섬에 남자니 태연이가 걱정이고 나가자니 장인 장모님이 걱정이다. 그러면 맞아. 여기 어머니하고 아버님, 어머니 아버님도 힘들잖아. 그건 어떻게 하냐고.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교육이 문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뜻 들리는 얘기론 딸내외가 어느 정도 결심을 한 것 같다. 그날 오후 영심 씨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하려는 것이다. 막 태인이 교육 문제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라서 한다고. 혹시 딸내외가 태연이를 위한 결정을 하는데 자신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고되더라도 딸 사고 잡고 있으면 쓰겠는가. 자기 손주들까지 내가 솔직한 얘기다 두고 싶은 마음이 없네. 태연이를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본다. 다음 날 첫 배 나갈 시각. 여보 갑시다. 준비 다 했어요. 빨리 나와. 빨리 좀 다 됐는가? 네. 어디 나가세요? 뭐 오늘 이틀 갔다 오려고 볼 일도 있고. 염전 일은요? 염전일은 동물도 안 떨어지고 오늘 일 없어. 그러니까 결서방은 우리 애들 거들어주고 오늘 푹 쉬어. 아버지 어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갔다 올게. 갔다 올게. 네. 응. 바쁠 때는 나가시는 일이 거진 없으세요. 이제 되게 급하게 일 아니면은 잘 안 나가시는데 뭐 크게 뭐 급한 일이 계시는 것 같죠? 대체 무슨 일인지 통 짐작이 가지 않는다. 병풍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중도행 배를 탄 홍성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목포에 있는 신안교육지원청. 작년부터 휴교 상태인 병풍도 분교가 언제 문을 여는지 학교를 다시 열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러 온 것이다. 그때만 해도 우리 이제 국민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것이 좀 요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으로는 지금 참이 안 와요. 지금도 저 본교로 통학을 하게 된다면은 통학 편의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협의를 한 다음에 추후에 연락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증도로 배를 타고 등하교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말이다. 그 어린애가 배를 타고 매일 증도를 오가는 게 어디 쉬울까? 아무래도 더 늦기 전에 딸내 가족을 육지로 내보내야 할 것 같다. 장인 장모님이 이른 아침부터 외출을 나가고 난 뒤 교법 씨가 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단 한 번도 장인어른 없이 물을 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혼자서 한번 해볼 참이다. 앞으로 장인어른의 일을 더 많이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다. 목포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소금밭으로 온 홍성 씨 부부. 늦게라도 소금판에 물을 채워 넣을 요량으로 서둘러 왔는데 소금판에 물 다 채워놨네. 글쎄. 빨리 들서방. 네 아버지 오셨어요. 아니 나올 때는 같이 나가서 물을 실어야지. 자네 혼자 어떻게 물을 실어? 오늘 자네가 실은 물은 한기 소금이 양이 적게 떨어지고 아니 나온다는 같이 아버님 갑시다 하고 같이 나와야지. 자네가 얘 먼저 나와서 이렇게 물 실어버렸어. 장인어른의 반응이 뜻밖이다. 칭찬까지는 아니어도 역정을 내실진 몰랐다. 왜 물 따라서 소금이 양이 적고 많고 떨어지는데 같이 나와서 물도 싣고 빼고 해야지. 한대 나와? 봐봐 이 칸은 적고 저놈은 많고. 또 물꼬나 또 안 막았는 건 모르겠네. 저게 지금 육단은. 물꼬 잘못 막으면 다 새버린대. 웬일로 장모님까지 장인어른을 거들고 나선다. 어느 가 나머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 어느 빨리 들어가. 4년 만에 처음 겪는 일.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말대꾸라도 할 만한데 순둥이 서위는 대답 한마디 못하고 돌아선다. 사위에게 괜한 화를 내고 나니 부부의 마음이 더 불편하다. 그러나 언젠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오늘도 염전에 새벽 일이 없었다. 규법 씨는 불안한 마음에 마당에 나와 장인 장모님을 기다린다. 어머니 가시는 거예요? 자네는 나오지 마라. 같이 가요 우리. 자네는 나올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저 없으면 일 안 되잖아요. 같이 가요. 둘이 할 거야 아버님이랑 둘이. 같이 가요. 아니, 나오지 말라니까. 사위가 너스레를 떠니 어쩔 수 없이 같이 나간다. 이제부터 사위 규법 씨는 장인어른 마음에 들 때까지 물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보고 배울 참이다. 여보세요? 열감하니요. 서방, 전번에 좀 아직 수리 못한 미싱 수리해야 돼. 얼른 가져와. 미싱을 없이 어떻게 고쳐갖고 어디 미싱을 해야지. 이제 고쳐서 보내야지. 고쳐서. 그동안 태연이 문제로 고민하느라 감춰둔 재봉틀을 처리하지 못했던 규법 씨. 사고 친 걸 꼼짝없이 들킬 판이다. 이제 와서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더 혼나기 전에 이실직고 하기로 했다. 장인어른 아시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했던 규법 씨의 바람은 재봉틀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뭐 이건 뭐요? 이거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응? 하나 곤친다고 곤치다가 다 망가뜨려놨어요. 자네가 고친다고 이렇게 다 뜯어서 다 엉망진창 만들어 버렸는가? 왜 자네 고치겠는가? 아버님 죄송합니다. 나도 고치려면은 시간 들어서 한장 고치는데 자네가 무엇을 고쳐? 자네 마음대로 하려면 목표로 가든가 지도로 가든가 가고 싶으면. 아이 들어가라고. 순둥이 사위는 또 대답 한마디 못하고 돌아선다. 할 수 있는 모진 말은 다 내뱉었다.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고 되뇌어 보지만 차마 못할 짓이다. 에이.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 규법 씨. 다 잘해보려다 생긴 일인데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늘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남편. 그런데 요즘은 남편 얼굴이 너무 어둡다. 뭔일 있어? 욕도 먹고 어머니까지. 어머니도 안 그러셨는데 어머니까지 다 하시네. 단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남편에게 처가살이를 하자고 했던 건 자신이었다. 이런 일이 생긴 게 자기 탓만 같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뜨겁네. 날씨가 더우니까 들어가. 날씨도 덥고 속도 덥다. 엄마 할 말이 있는데 무슨 말? 좀 저러려고 하는데 엄마 왜 그러냐고. 엄마 들어오자마자 똑같이 엄마한테 내가 얘 투정이요. 나는 속상해서 그런 소리지. 추억 있게 봐줘야지. 오 처음이야 지금 몇 년인데. 또 엄마가 좀 뒤로 똑같이 가는데 그래? 오자마자 내가 이거야. 왜 그러냐? 불편해 죽겠어. 너 엄마 방으로 가라고. 알았어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리다. 너는 가. 갈 테니까. 부모 마음도 모르고 속에다 불을 지르는 딸 윤미 씨. 태연아 마음도 없고 엄마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자기도 우리 집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여기 쉬고 내려가고 사는데 희민이 실수한 것도 있지. 그러면 안 되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누가 저렇게 잘하는 사람 어디 있대. 자신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것 같아 규법 씨는 속이 상한다. 장인어른도 마찬가지다. 한 3년이나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네. 팔든지 그걸 안 하면은 남의 손으로 이제 사이는 이제 아이 교육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잡아놓을 수는 없고 지금 내 본라는 교육이니까. 염전의 미래보다 태연이의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딸 내외를 보내려다 생긴 마찰.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금 막막하다. 다음 날
아침부터 영심 씨가 텃밭을 훑고 있다. 과일부터 채소까지 다 길서방이 좋아하는 것들이다. 윤미야. 윤미야. 윤미. 어미 있으면서 대답을 안 했네. 얘 대답을 안 해? 여기서 기수방 시원한 물로 초국 타지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칼하고 칼. 양파 하나 내줘 꺼내줘. 어? 양파 하나 꺼내주라고. 얘하고 말을 않지. 갖다가 죽겠네 오늘. 그럼 의자에 좀 앉아봐. 어? 의자에 하나 앉아봐. 할 말 있어. 엄마 할 말 있어. 아 싫어. 앉아봐. 엄마 할 말 있어. 너희들 내 보내라고 엄마가 뭐라 한 거야. 4년 세월 서로 물들었는데 그 정이 다 빠지려면 얼마나 걸릴까. 엄마, 기성한테 그렇게 말하면 정이 띄어지나? 띄어지지. 염전에서 그냥 일할 때마다 막 길서방이 차례도 엄마랑 계속 하면 떨어지지. 부모가 되어보니 부모 마음을 조금은 알겠다. 어제부터 남편 규법 씨는 기운이 하나도 없다. 딸기도다. 왜 그러고 있어?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야? 좀 그렇네. 엄마 아빠가 정 떼려고 그런 거였어. 갑자기 왜? 손 밖으로 내 보내려고. 오해가 풀렸으니 이제 규법 씨 부부가 뭔가 결정을 내릴 차례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면은 솔직히 어머니 아버지 많이 힘드시잖아. 그러니까 태연이를 매년 우리가 여기서 하나씩 가르쳐 볼까? 너무 많이는 가르치지 말고 조금씩 가르치다 보면 애도 머릿속에서 집중이 하겠지. 당분간 친구들 없이 아빠랑 공부하자. 초등학교 교육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차분히 생각해보고. 왜 그랬어? 도시 아이들에 비해 한글은 늦게 깨우치겠지만 조급해지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마음껏 뛰놀 나이니까. 그날로 바로 결심한 걸 알려드리기로 했다. 그래야 사위에게 정을 뗀다며 부질없는 노력을 하는 장인 장모님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 아닌가. 어머니 어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무슨 말인가? 저희 이제 안 나가기로 했어요. 우리 때문이라면 신경 안 써도 돼. 기억이요, 뭐 숫자 ABCD 이 정도까지는 이상한 엄마랑 해갖고 가르치는 하려고 아니지. 아이들의 선택에 말문이 탁 막힌다. 어머니 그래.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이 나오고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이 솟구친다. 부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며칠 뒤 아침상 부르기 무섭게 장인어른이 사위 가족을 내보낸다. 아이들 놀 때 있으면 우리 태희 데리고 가서 좀 놀다 와. 소금 많이 온 것 같은데 어머니. 아니 소금 많이 오면 내일 되면 되지. 내가 아침에 가서 일 다 봐놨어. 그런데 윤희하고 저 기성하고 오늘 일찍 좀 갔다 오라고 내가. 이 바쁜 시기에 특별 휴가를 주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씀을 듣기로 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잘 다녀요. 태희 빠이빠이. 아이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당신 이리 와봐. 뭐하게? 이리 와봐. 장인어른이 비상한 표정으로 일을 꾸미기 시작했다. 이거 보이는데? 방 만들어야지. 그 사이 준비물도 갖춘 모양이다. 태희 방 하나 만들어라고. 그래 찬양 나가면 둘이 일하려고. 방금 머리 쳤네. 그러지. 불어. 오늘 자네는 나 따라서 무조건 일해야 돼. 불러. 홍성 씨는 딸과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 나름 열심히 준비했다.
책상도 없이 책을 보는 태연이를 위한 선물이다. 같은 시각 태연이는 난생 처음 어린이 놀이방을 누비고 있다.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니 규복 씨도 덩달아 웃음꽃이 핀다. 오늘은 홍성 씨가 숨겨왔던 손재주를 대방출하는 날이다. 공부방 필수 아이템인 책장을 직접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자신의 솜씨를 보니 감탄이 절로 터지는 홍성 씨. 아, 내가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요. 여기 그런 사람 또 있다. 자기 솜씨에 감탄하는 사람. 그래서 부부다. 아니 봐봐요. 잘 붙인 거. 아유, 제가 해도 닮을 것 같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덕에 태연이 방에 파란 하늘이 들어왔다. 언젠가 이 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릴 것이다. 저녁 막배가 들어오고 사위 가족이 돌아왔다. 태연이는 얼마나 뛰놀았는지 완전히 지친 모양이다. 예. 우와. 우와. 창고방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변신했다. 뭐야, 태연아? 태희 봐봐. 뽀로도 있고. 뽀로로도 있고. 오늘 태연이는 신나는 일 투성이다. 태희 책상도 있고. 태희 태희방인데 태희. 태희 공방이야. 좋아하네. 좋아하네. 좋아하게. 왜 좋아하네?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생각이 너무 좋고. 아니, 그거 하시면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요? 엄마 아빠 진짜 고생 많이 했네. 엄마 아빠 더 생각해야 된다. 그 길서방도. 그러고 태연이 엄마가 태연이 부지리 공부도 가르쳐해야 돼. 이제 너 노래방 만들었으니까. 어머니 고생 많으셨으니까 지금 저 땀냄새 많이 나는데. 아, 이리 나가서 질투쟁이 홍성 씨 때문에 가족 모두 빵 터졌다.